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추석 이후 한국 증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초대형 호재 5가지 터집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휴 다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명절 중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 증시,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전략 후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명절, 그러니까 이 명절 설이라든지 추석 전에는 증시가 많이 무너졌다가, 자, 이후에는 오를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데 거의 다 사실 올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간의 차이긴 하지만, 작게는 단기간에 이 추석 뒤 평균 0.8이라는 게 바로 그 추석 직후에 이제 거래일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연말이라든지 이제 이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10% 정도 때는, 5에서 10% 정도 때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건 과거의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 명절 연휴 이후에는 지금까지 증시가 많이 힘들었는데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의 이제 추석 이후에 증시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추석이 끝나는 타이밍이 뭐가 나오는 타이밍이냐.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다? 자, 9월 FOMC 결정이 이제 5일 남았다라는 거죠. 5일. 이제 19일입니다. 19일에 이제 금리 인하. 아마 이제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B컵도 배제 못한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금리 인하를 많은 분들이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2000년도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리먼 사태 이후에도 그렇고,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조정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는 다이렉트 금리 인하하자마자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저금리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증시가 뭐했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거의 과거 고금리 시대와 너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버리니까 코스피가 코스피도 약 500포인트 있던 게 1000포인트까지 지금 2배 정도 올라가고요. 100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줬더니 코스피가 금리 인하와 함께 뭐했다? 2000포인트 정도까지 2배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도 지금 2000포인트에서 지금 한 1500포인트까지 조정을 줬다가 금리 인하 이후에는 저점 대비 몇 배, 2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뭘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다시 금리 인하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정말 지금 자리에서 저점 대비 2배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4500에서 5000포인트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가능한 게.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정말로 이 많은 분들이 강태공 전문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보는 시장은 뭐다? 저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코스피 5000을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해야지, 아니면 진짜 남들 다 돈 벌 때 못 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정말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이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이 뭔가를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알겠지만, 자,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이렇게 행보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약바이오거든요.
과거에는 제약바이오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2020년도 이제 2019년 이때쯤부터 보면 알겠죠.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2020년도에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내려가서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움직임 행보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정말로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받쳐줘야 될 모멘텀이 첫 번째가 반도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이 첫 번째 반도체, 삼성전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가 과연 이 코스피 증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삼성전자는 늘 얘기했지만 이 엔비디아의 반사이익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반도체 이런 AI 이런 전망이 받쳐줘야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 이런 미국에서 엔비디아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한다? 이제는 AI 칩 블랙벨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나면은 4분기로 넘어가면서 블랙벨에 대한 이 기대감이 시장에 나와주기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 블랙벨이 출시됐을 때 다시 한번 AI 랠리를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 이 시장에서는 블랙벨이 출시되면 뭐한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주가는 앞으로 3배는 더 뛸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는 엔비디아 주가가 3배가 뛰는데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다. 이건 진짜 국장이 미쳤다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삼성전자가 지금 뭐한다? 50% 못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엔비디아가 3배 올라가면은 이런 AI 랠리 속에서 삼성전자 최소 50%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다? 올 하반기에 분명히 다시 AI 랠리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가 금리 인하 이후 올라가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도체만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반도체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도 당장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최대 수혜주는 제약 바이오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함께 제약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다. 이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는 게 뭐가 있다. 지금이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제약바이오와 함께 뭐가 나온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 초읽기라는 거예요. 근데 생물보안법에서 언제 시행이 될 것이냐 봤더니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연말로 갈수록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약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이스라엘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종전 의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종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인질 석방 조건으로서 하마스 지도자도 이제 안전한 탈출을 보장하겠다,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종전 의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마스에 뭐 제안 전달이 됐다라는 거는 이 중동 전쟁도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또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역시도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안 좋은 악재는 지금 다 해소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악재로 우리나라 증시 하방으로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금투세거든요. 금투세. 근데 이제 지금 금투세 토론회가 이제 곧 개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민주당이 금투세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유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여기서 이제 금투세 유예까지 가준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뭐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날아가다가 이 다 이렇게 고꾸라졌던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맨 처음에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됐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금리 여파로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악화되고 제약주들 무너졌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고 제약주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다? 방금 얘기한 이 이제 전쟁
전쟁 리스크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휘청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금투세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전쟁, 그 다음 여기 뭐 반도체,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네 가지 정도가 엄청난 큰 악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시를 밀어버렸는데 이번 정말 추석 이후에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뭐한다? 모두 다 정말 해소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뭐까지 들어온다? 반도체 AI 군까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원래 코스피 지수가 3천에 있던 게 악재로 무너졌다. 그럼 그냥 이 악재 해소로만 해도 이 3,000포인트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랠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해가지고 신고가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최소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3,500포인트, 4,000포인트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추석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했으면 해야지 지금은 발을 뺄 때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장은 큰 상방이 다가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